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투자자들은 추석 전과 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느끼게 될 텐데요. 그래서 큰 그림 그려보는 스페셜 원 시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예, 오늘은 딱 오늘장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의하시겠어요? 네, 저는 올해 한마디 금리 인하의 명분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 한 해 사실은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 뭐 아까 기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봤는데요. 다들 경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했다 이렇게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작년부터 이어져 온 내용들 보시게 되면 뭐 올해 2분기 금리 인하한다, 1분기에도 할 수 있다, 3분기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연준의 스탠스는 4월부터 좀 급격하게 변해갔고요. 그 변해간 이유에 대해서 보면 경기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너무 높이 올라간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늘 연준의 통화정책 형태를 보게 되면 미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고금리로 가게 되면 증시는 하락으로 갔고 사실은 도드라진 섹터가 뭐 있더라도 지수 자체가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연준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물가를 잡기 위한 명분 아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는데도 뭐 작년에는 국내로서는 2차 전지, 또 작년 하반기부터 전반기는 반도체, 지금은 또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에 여러분들 일봉이 아닌 주봉 모습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분들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이죠. 사실상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 위치가 코로나로 생각되시지만 이렇게 큰 낙폭을 줬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주 밑에 요 정도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네, 사실상. 단지 이제 이 올라갔던 부분이 뭐 좀 증시 안정기금, 채권 안정기금, 제로금리 부랴부랴 좀 도입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높았습니다.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좀 본다면 그렇게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뒤엎고 이제 미국 경기가 뭐 뜨겁다, 좋다, 골디락스, 스태그플레이션 뭐 등등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연준도 정확하게 미국 증시에 대한 것이 어디다 이렇게 측정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위직들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태를 좀 나았다 보고요. 어찌됐건 증시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어떤 금리 인하의 피벗에 대한 시차 조정은 작년에 좀 나오고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차지하고라도 2023년 10월에 있었던 중동 리스크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 좀 조정이 딥하게 나와서 사실상 이 부분이 조정이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금리 인하를 해주면 더 고공행진할 텐데라는 두려움이 연준의 인식 속에 있었다 보여지고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고용에 대한 창출 효과가 계속 나타났었죠. 그때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리해드렸지만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가면서 국경이 이제 개방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정규직, 레귤러가 아닌 비정규직들에 대한 고용 창출, 다른 국가를 압박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고용 인력 창출하는 이런 형태군. 사실은 뭐 반도체법이 됐던 2차 전지법이 됐건 저는 다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사태는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 안 좋답니다. 네, 안 좋고 물론 아직도 조금은 괜찮다라는 평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작년이나 올해 연초만큼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조금은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평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이 상태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 평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론을 만들기 위해서 증시를 좀 찍어 눌렀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었건 어찌됐건 뭐 영내포가 되었건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되었건 사실은 명분 제공용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들어서 쭉 일련의 과정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또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반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장주 중심 비중 확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성장주 중심의 비중 확대. 지금은 어떤 쪽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뭐 사석에서 이제 앵커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지만 저는 증시가 조정 나오면 조금 다르게 지금도 주식 비중 확대입니다.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지금 증시가 좀 올라오게 되면 현금 확대를 외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조정의 마무리는 최근에 단기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락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사실 깊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뭐 현금 여력이 있던 없던 더 상승폭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좀 찍어 눌러줄 때 잘 이렇게 조정을 좀 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골도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짧으면 사실은 뭐 볼라방처럼 금방 사그라들고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상 상승세는 오래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어지는 형태가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2분기에 연준의 그 스탠스의 변덕이 심했어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서 그리고 이제 3분기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증시 좀 떨어뜨릴게 하면서 해석으로 몰고 가면서 시장 투심을 악화시켰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아까 명분론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섹터별 위치가 사실 어떤가? 정말 바닥입니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반도체도 바닥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바닥권을 달려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 증시와의 어떤 지금 커플링 관계보다는 약간 동상이몽으로 디커플링 가고 있는 국내 증시는 좀 처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다르게 지금 이 나가는 모습은 KRX 반도체 모습, 바이오 모습인데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늘 주식 비중을 확대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요일도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넥스트 레벨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서 단기 반등에 뭐 미국 시장 며칠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KRX 반도체 주봉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 장중에 0.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그리고 이 지역적인 부분에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올랐는데 미국 증시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 안 오를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음 레벨 결국은 이 헤비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넥스트 레벨을 보는 해안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현금 비중 확대를 외추기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시장의 투심이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됩니다. 잘 이겨내야 됩니다. 두렵지만 현금 비중이 아닌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인즉슨 이 차트 모습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KRX 반도체 모습을 보시게 되면 4,789였어요. 네, 지금 3,240입니다. 정말로 수직 낙하를 했고요. 지금 그 어느 섹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뛰어난 섹터가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네,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은 참담하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수직 낙하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죠. 그래서 명분론이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이꼴 2차 전지도 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탑10 모습인데 9,500에 있었던 작년 2023년 7월 28일 물론 여기는 너무 음봉 윗골이 상당히 과열했다고 보지만 시장이 이렇게 지금 대변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3,351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지금 3,890이고요. 상당히 바닥에 있는데 투심 자체가 막 일어나지 않죠. 전방 산업이
개선이 더디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지금의 역사적인 스토리라인을 봤을 때 정말 바닥이구나. 구조적 성장을 해가는 쪽이다. 2차 전지가 생각이 들면 지금은 현금 비중 확대할 때가 아니고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좀 칭하고 싶습니다. 저도 몇몇 종목들이 아직 손실 구간에 있고 오늘 뭐 또 상한가로 막 근접해 가는 종목들도 생기고 합니다. 과대 낙폭 구간이 마무리 안 됐고 아직 손실 구간이지만 어떤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보다는요, 여러분들. 좀 지금은 세월의 시간을 묻는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익이 크게 나려면 어느 정도 세월의 시간을 묻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9월의 조정 기간이 딱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큰 조정 뒤에 반등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고 먼저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먹고 무조건 짧게 그리고 현금 챙기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좀 이럴 때 용기를 내자. 그리고 바로 수익을 원하기보다는 조금은 묻어놓고 또 시간에 몸을 맡기면서 인내를 할 때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주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인데요. 핵지 운용 전략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건데 결국에는 너무 소극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방어 전략을 크게 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까지는 시청자분들한테 해지 운영 종목들, 즉 소외주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최근에 뭐 한 달 동안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좀 언급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런 뭐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지 CFP라든지 CFA라든지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거 이제 준비할 때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포트폴리오의 운용 계좌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적절하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혼용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어떤 노멀한 평균치의 기대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사실상. 물론 시장의 중심은 개인이 주체는 아닙니다. 주체는 개인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기관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들만큼 자금 여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늘 좀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주식의 본질이죠. 자금력의 차이가 있고 주식시장은 공평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뭐 운영 계좌의 위험을 낮추는 것들이 사실상 해지라기보다는 주도주가 좀 쉴 때 소외주가 이렇게 좀 가지 않습니까? 소외주가. 이렇게 약간 소외주로 수익을 내는 형태인데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저조하고 주도주들이 상당히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시차에 대한 뭐 피벗 발생,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 문제, 전방 산업에 대한 미비한 개선, 좋은 전방 산업에 대한 것도 부정적인 의견, 대표적으로 반도체겠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2023년 12월에 저는 아직도 이걸 잊지 않는데요. 단지 제 의견일 뿐이었는데 2024년에는 구립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구립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구리 종목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운영계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리를 해야 되고 2024년에는 그럼 뭐냐? 철강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수 있느냐? 못 삽니다. 네. 사서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성장주 중심의 주가들이 아까 우리 지수 차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조금씩 해가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밸류어 프로그램, 뭐 신한지주를 칭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차트 모습이 신한지주가 나가고 있는데 저는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편제하는 것도 반대 의견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밸류어 프로그램이 해지 운영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금융주에 한정된다. 이거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네, 이런 논리는 사실은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금융주지사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배당 정말 많이 주고요. 꾸준히.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1 밑에 기업들도 수두룩해요. 네. 근데 사실상 그 종목들의 밸류업들은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치 운영 전략의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정책적 이슈를 좀 보고 해치를 잡아가는 것도 금융지주사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시적인 포인트에 맞춘다면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돼서 올라가거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KX 바이오 입니다. 이 차트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니까 요번 주에만 3,837인데 KRX 바이오는 2.7% 올랐어요. 사실상. 그래도 조금 잘 추세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선과 회계선 안에서 가는 쪽이에요. 결국은 해치 전략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추세가 우상향되는 눌림목 공략할지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매집할지 내지는 낙폭과대 접근할지를 정하셔서 가는 게 해치 전략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과서적인 이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밸류업이 되었건 해치 전략이 되었건 소외주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저는 접근 후에도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핵심입니다. 소외주는 짧게. 지금은 해치 전략을 여러분 원래 짧게 쓰면은 맞지 않습니다. 해치 전략은 길게 써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짧게 주도주에 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본다면 저는 주도주 쪽에서는 훨씬 기대 수익률이 향후에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격 앞으로 너무 방어적인 종목군들, 소외주라든지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피하자, 제한적으로만 가져가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럼 마지막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서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모습 보시죠. 지금 나스닥의 주봉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선물 옵션이 늘 선행 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저는 선물을 좀 보는 편인데 지금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스닥 지수의 연출 모습 스토리 라인을 좀 예측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좀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려드린 까만색 포인트. 지금 나스닥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펀더멘탈 쪽인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향후에 밑에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쪽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위치에서는 방향성이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과연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게 유리한 것인가 위로 가는 게 유리한 것인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왔을 때 힘이 더 응축될 것인가 단순히 위로 올라갈 때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를 반문해 본다면 사실상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죠. 그거는 어찌됐건 향후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의 형태는 사실은 좀 삼각 수렴의 형태 내지는 박스권의 기본선과 회기선을 움직이는 형태의 분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왔을 때 양대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조금은 기관 행보의 모습 형태를 좀 띠고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그 초입부다. 지난번에 8월 9일이죠. 기준으로 8월 5일날 2386선까지 찍고요. 한번 단기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 테스트로 가는 박스권의 초입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너무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아유 이거라도 좀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 빠르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기관 횡보임을 인식하고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조정이나 어떤 단기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어지겠지만 국내 증시의 어떤 커플링은 사실은 연동 관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동성이 아직은 풍부하게 시장에 나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가면 반도체가 빠지고 반도체가 좀 가면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오늘 그래도 삼바라든지 이런 종목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링이 좀 떨어지는데 급한 어떤 매매를 지향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좀 지향하시고요. 조금 더 지수의 하단폭을 박스권 장세로 예측하면서
조정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요즘 제가 통계학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그 경제방송 사상 처음으로 제가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 3 개월 동안에 코스피 증시에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를 좀 대입해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입혀 봤을 때 3 개월이면 이제 12월 초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700 선을 코스피 기준으로는 넘어가기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리고 위로 가면 좋겠지만 이 정도 레인지 범위를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찍었던 사실상 2,400 선에 대한 하방 움직임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 됐건 금주에 2,500 선이 살짝 이탈되었습니다마는 2,500 선이 지지된다는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2,500 선 지지 시에는요. 3 개월 동안의 등락 과정은 2,700 선 정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지 않을까 조금 예측을 드리고 상승의 확률은 58% 정도로 좀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우위의 움직임이 많지만 지금 2,500 선의 핵심은 지지될 수 있느냐의 체킹 포인트죠. 그런데 지금 2,500 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석 명절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끝나고 와서도 여러분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추석 때 제가 항상 송편으로 드렸는데 끝나고 오면 FMC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의 양옵션 만기일이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거시적인 어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500선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왕 제시한 거 코스닥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3개월 동안 상단의 목표가는 사실상 저는 800선 정도 언저리로 측정했습니다. 네. 통계학적으로 확률도 좀 제시를 해볼 텐데요. 800선의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상 690선이 이탈되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두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690선이 강하게 좀 지지를 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도 지금 727선입니다만은 3개월 동안에 800선을 향해서 좀 갈 수 있다 보여지고 800선과 900선의 안착의 확률은 사실은 내년 시장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넥스트 레벨을 서두에서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690선이 지지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의 800선까지의 어떤 도달 확률이나 상승 확률은 57%다.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숫자로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그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김민주 전문가의 스페셜1 시간까지 어떻게 추석 이후에 전략 어느 정도 밑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